사람 중에 보면 겉으로는 조용한데 묘하게 끌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뭔가 한마디 툭 던졌을 때 그 말의 깊이가 느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은 없는데 가끔 한마디가 찌르듯 박힌다. 분위기가 묘하게 깊어. 약간 철학자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 수의 기운이 강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오행 중에서도 수가 많은 사주를 가진 분들, 그리고 그 수의 에너지가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수가 강한 분들이 어떤 강점을 지녔고 또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 흐름을 함께 풀어볼게요. 자, 먼저 수의 성질부터 짚고 가볼게요. 수는 그냥 감정이 많은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통찰력 있는 에너지예요. 수는 깊은 바다 같아요. 겉은 조용해도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움직임이 숨어 있죠. 그래서 수가 강한 분들은 눈에 안 보이는 깊은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1년이 왜 365일이지? 근데 왜 정확히 365.24221일까? 왜 시간은 24시간 단위로 나눠질까? 이런 질문들 들어보신 적 있죠? 이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요.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수의 본질입니다. 예전 갈릴레오나 뉴턴, 데카르트 같은 인물들 보면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수학자, 물리학자였어요. 그 시대엔 철학, 수학, 과학이 하나로 엮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세상의 본질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심리학, 철학, 수학, 예술, 문학, 깊이 있는 영역에 끌립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보단 왜 그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같은 흐름과 구조에 더 관심이 많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번다면 어떤 방식으로 벌게 될까요? 그리고 그 깊이는 어떻게 부의 공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겉으론 조용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흐름을 읽고 본질을 파악하는 힘을 가졌어요. 이제부터 그 힘을 어떻게 현실에서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수 기운이 강한 분들이 성공하는 공식, 그걸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수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깊이입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표면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엔 누구도 쉽게 닿을 수 없는 심해가 있죠.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도 그래요. 겉으론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낯을 가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결하고 해석하는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수가 강한 사람은 표면보다 그 이면, 결과보다는 원인, 현상보다는 구조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왜 그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흐름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그리고 이 궁금함은 철학, 수학, 심리학, 예술 등 깊이를 요하는 분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냥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파고들고자 하는 사람이란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의 기운은 그저 감성적이고 예민한 성향 정도로만 이해하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수는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구조적인 기운이에요. 흔히 수를 지혜라고 부르죠. 이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흐름을 읽고 본질을 꿰뚫는 힘을 말합니다. 수가 강한 사람은 조용히 생각하고 남들이 지나치는 사이에 그 속의 흐름과 에너지를 먼저 감지합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되기 전에 이미 알아차리는 힘이 있는 거죠. 이 흐름 뭔가 이상하다. 지금은 나설 타이밍이 아니야. 이 말 뒤엔 다른 감정이 있겠구나. 이런 직관력은 수의 또 다른 기운입니다. 감성과 이성, 직관과 논리를 동시에 쓰는 사람. 그게 바로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이 지혜와 통찰이 머릿속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 말로 풀고 글로 쓰고 현실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게 전략이 되고 방향이 되고 성과가 됩니다. 수의 사람은 단순히 생각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바로 수의 기운을 현실로 연결시키는 핵심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 깊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단한 기반이 되고 지혜는 결국 부의 무기가 됩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쌓이고 연결되면 그 깊이는 반드시 성취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당신 안에 수 에너지를 믿고 깊이를 다듬고 흐름을 만들어 가세요. 그게 바로 수가 강한 분들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수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보이지 않는 걸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관찰력, 직관, 통찰력. 이 세 가지가 수의 핵심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 분위기를 놓치고 어색한 말을 해요. 그런데 수가 강한 사람은 말 없이도 분위기에 딱 맞는 행동을 하죠. 말보다 표정, 숨소리, 타이밍을 먼저 읽기 때문이에요. 수는 단순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느낀 걸 의미로 바꾸는 힘, 즉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코칭, 글쓰기, 스토리텔링 같은 분야에 강합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장 흐름, 사회 분위기, 트렌드 같은 전체 흐름을 읽는 데에도 탁월해요. 조직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수는 관찰, 직관, 통찰의 흐름을 통해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설명 못한 걸 말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가치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더 커집니다. 수의 가장 큰 단점은요, 움직이지 않으려는 에너지, 즉 감정 안에 갇히는 경향이에요. 생각은 많은데 실행은 잘 안 되고 감정은 깊은데 표현은 서툴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만 하다 하루 다 갔어요. 해야 할 건 아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감정은 복잡한데 몸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바로 수가 정체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계획, 걱정, 상상, 후회로 가득 차 있고 감정은 점점 깊은 데로 가라앉고 있어요. 문제는 수의 사람들은 그걸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다가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혼자서 해석하고 곱씹고 자책하면서 결국 멈춰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감정의 높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운의 흐름에서 봄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인생은 60년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그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운의 계절이 각각 15년씩 흐릅니다. 그 중에서도 봄은 누구에게나 가장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봄은 뭔가를 시작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마음과 몸, 환경이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단점이 더 도드라져요. 수의 사람이라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향이나 감정 안에 갇히는 경향이 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의욕이 안 생기고 집중도 안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운의 계절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억지로 뭔가를 해내려 하기보다 작게라도 흐르게 만드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글로 감정을 정리하거나 짧게 산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거나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것, 이렇게 내면에 갇힌 걸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수의 에너지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수는 흐르면 힘이 되고 멈추면 썩어요. 이건 단점이자 동시에 가능성이에요. 흘러가기만 하면 수는 누구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막 열정이 넘치고 추진력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조용하고 말을 아끼고 관찰하는 쪽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 성격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지? 어떻게 돈을 벌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요즘 세상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막 나서서 떠들고 과시하는 사람보다 정보를 정리하고 흐름을 읽고 그걸 남들에게 이해되게 전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수의 사람들입니다. 수는 겉으로 티는 안 나지만
사람의 심리, 사유의 흐름, 시장의 분위기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읽어내는 능력이 강해요. 그래서 수는 돈을 번다기보다 정보와 감정을 정리해서 자산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 코칭 기획, 콘텐츠 제작, 글쓰기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또 수는 직관과 논리를 동시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금융 리서치, 트렌드 리포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 안에서 흐름을 읽어내는 일도 잘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은 판을 설계하고 구조를 짜는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보다 뒤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사람, 그게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방식은 한 방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깊이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가진 자료, 통찰, 고객 이해도, 콘텐츠 이게 다 돈이 되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는 보이지 않는 걸 쌓아서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티 안 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전략적이고 지혜롭게 부를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수기운이 강한 사람은 조용하고 깊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실 누구보다 드러나지 않아도 예민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운이 좋을 땐 그 감각과 통찰이 살아납니다. 바로 그때가 창조의 시간이에요. 느낀 걸 글로, 생각을 기획으로, 감정을 콘텐츠로, 형태 있는 자산으로 남기세요. 이 흐름을 잡아내면 당신의 생각이 돈이 되고 영향력이 됩니다. 반대로 운이 꺾였을 땐 움직이지 않으려는 수의 특성 때문에 감정에 갇히기 쉬워요. 그럴 땐 작은 움직임 하나로 흐름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 기록, 정리, 대화 뭐든 괜찮아요. 수는 멈추면 썩고 흐르면 다시 살아나니까요. 기억하세요. 수는 약해 보이지만 결국 바위를 뚫고 길을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조급할 필요 없어요. 수는 느리지만 멀리 갑니다.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흐름으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가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깊이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게 되어 있어요. 수답게 흘러가세요. 오늘 영상이 수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께 작은 이해와 위로 그리고 방향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가 느리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깊이는 시간 앞에서 반드시 빛을 발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흐름을 나눠주세요. 그럼 당신의 길이 언제나 물처럼 부드럽고 깊게 흘러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